안녕하세요. 신하호 부동산의 이상기 대표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업 아이템하고 시장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사업 아이템이 중요하지만, 자, 내가 목표로 하는 타겟이 어디냐?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아니면 베트남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하게 많은 외국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장 조사, 그러니까 즉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가격대는 얼마를 선정하는 게 좋을지가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먼저 나는 한국 사람을 상대해야지. 그러면 일단 품위이 좋겠죠.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 많은 데 상대해야지. 그러면 일군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내 한복판에 자리를 잡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해야지. 그러면 로컬 지역에 번화가 지역 또는 대학가 쪽에 가서 시장을 조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엔 정확히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돼요. 자,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베트남 사람만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유소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베트남 사람한테만 사업자가 등록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협업을 해야 돼요. 공동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식당 또는 뭐 이런 호텔 뭐 이런 것들은 외국 사람한테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 기간은 최소 10일 정도에서 한 3주 정도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은 발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됐으면 장기 체류를 하셔야 되는데 그에 따른 비자는 투자 비자로 가시면 쉽게 비자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거와 세금에 대한 세금 번호 발급이 있습니다. 세금 번호 발급은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따라와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은행 계좌도 사업자 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일반인들한테, 특히 외국인한테 여권만 가지고 은행 계좌를 발급해 주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장기 체류를 한다는 조건이 깔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고 무조건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거주하는 동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유념을 하셔서 통장을 개설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세금 번호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 잘 가지고 계시고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무실을 임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임대 계약할 때 필수 체크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일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직원들을 고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직원들의 임금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법에 최저임금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역별로 나눠서 4단계로 나눠집니다. 1군 지역, 2군 지역, 3군 지역, 4군 지역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치에 자리 잡을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많다 그러면 좋은 데 가서 하시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사업하기 편한 곳, 한국 사람을 상대할지 외국 사람을 상대할지 베트남 사람을 상대할지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에 임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사료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면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죠. 베트남 직원들. 베트남의 문화 자체가 조금은 되게 만만디예요. 천천히.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뽑으실 때는 정확한, 특히 너무 집이 먼 사람들은 좀
약간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직원을 채용을 하면 반드시 써야 되는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이 베트남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말로 한 구두 약속은 잘 어기는 게 쉬운데 자기 사인으로 서명한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할 때는 꼭 공과 사에 대한 정확한 걸 명기를 해서 그 친구가 인지한 상태에서 서명을 받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회계 세무에 대한 문제죠. 베트남이 금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개정이 되면서 이 세무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법을 강화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세금 안 내고 있어도 대충대충 넘어가고 시간 질질 끌어도 해외로 출국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회계, 세무에 문제가 생기면 출국을 다 막습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대행업체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또 터무니없이 비싼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한 군데 덥석 계약하시는 것보단 두세 군데 한번 물어보시고 계약해 주시길 좋겠다. 그리고 진짜 크게 법인을 하실 거면 법무법인 이런 데를 통해서 계약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식당들, 카페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정직한 에이전트, 신용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할 준비가 돼 있으면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뭐 카페라든가 식당 같은 경우는 간판을 내걸어야 되는데요. 베트남이 이 간판을 막 걸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 모든 간판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법적으로 걸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고요. 이 제일 중요한 마케팅은 아직은 마케팅이 이 나라에 정확하게 뿌리가 내려 있지 않아요. 그냥 광고, 뭐 그냥 틱톡에 올리거나 그냥 유튜브에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확한 광고 대행사를 찾아서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구글 이런 데 잘 홍보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마케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리고 광고 간판 또한 정확한 업체를 찾아서 하시는 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러한 것들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기 우리 영상에 있는 전화번호 또는 SNS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도 여기서 사업을 한 7, 8가지를 해봤어요. 그리고 부딪혀보고 넘어져보고 쓰러져보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느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연락 주신 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신하우 부동산에 연락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발로 뛰는 신하우 부동산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